안녕하세요. 독서전략연구소 곽동모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7번째 시간으로 독서 기술 중 읽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지난 교육 내용이죠. 지난번에는 책 선택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책 선택의 기술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지만 이 관심 없는 사소한 기술 때문에 독서를 망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책을 선택할 때는 베스트셀러나 추천도서나 다양한 책들도 있지만 그 기준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된다? 나의 기준, 나의 독서 목적과 나의 독서 수준을 고려한 책 읽기, 책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요, 두 번째 독서 기술인 읽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독서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제 보시는 표와 같이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면요, 읽기가 있고요, 사고하기가 있고, 그리고 표현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읽고 사고하고 표현하도 한다. 간단하죠? 책을 읽는 방법은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가장 어떤 타이틀은 간단하게, 또 세부적으로 하면 약간 복잡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끝나고 나서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읽고 사고하고 표현하면 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을 할 때나 요약할 때 이제 쓰시면 될 거고요. 우선은 읽기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읽기 기술의 목적은 뭐다? 바로 내용을 인지하는 거겠죠. 저자가요, 정보를 책 쓰기를 통해서 책을 씁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서라는 어떤 활동을 통해서 책에서 정보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저자가 책에 어떤 정보를 담아놨는지 확인한 것을 그 책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무엇이 써놨는지, 어떤 것을 써놨는지, 왜 써놨는지, 그 안에서 저자가 무엇을 아는지를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읽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책의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밑에서 얘기했듯이 읽음의 대상, 메시지, 핵심 정보, 구성, 메시지, 이 세 가지의 어떤 정보를 파악하는 겁니다. 핵심 정보라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저자가 책을 안에 담아놓은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 그리고 구성이라는 것은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의 관계성, 전체적인 글의 흐름, 그리고 메시지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저자가 생각한 최초의 어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주제,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 정보, 구성, 메시지라고 했죠. 그럼 저자들은 어떻게 책을 쓸까요? 저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쓰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걸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2줄 정도 되는 메시지를 A4 100장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채울 수 없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잡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잡죠. 그럼 흐름에다가, 그 안에다가 우리는 저자는 1장, 2장, 3장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어떤 서론에서 밑에 하부에다가 1장, 2장, 3장에다가 어떤 소주제를 담고, 또 본론에서는 4장, 5장, 6장 이렇게 해가지고 각 장마다 핵심 정보들을 담아놔요. 예, 저자가 위에서 메시지와 구성과 어떤 그런 핵심 정보를 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쓴 핵심 정보가 뭘까? 이 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가 발단이고 전개고 위기고 절정이고 결말이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뭘 한다? 저자와 소통하는 겁니다. 저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이런 어떤 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책을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예, 논어죠. 논어는 인이라는 부분과 예라는 부분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인이라는 것은 춘추전국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그런 공자가 정말 너무 전쟁이 많고 너무 백성들이 힘드니까 정말 세상이 좀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사랑이 어떤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상 세계를 꿈꾸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게 인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뭘까요? 그걸 실현하기 위한 방법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핵심 정보만 끊임없이 봤죠.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나 저자 메시지는 안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선시대에 많은 선비들이 사설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공자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공부하면서도 예만 강조했지 그 정말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는지 이웃을 정말 사랑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읽음의 대상이라는 것은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저자의 메시지도 파악해야 되는데 저자의 메시지는 통상 추론적 사고를 많이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머릿말에서 저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전체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저자의 메시지를 추론하는 거. 제 책은 쉽습니다. 제 책은 그런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머릿말과 에필로그와 프롤로그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다 담아놨습니다. 그것만 잘 읽어보시면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핵심 정보라는 것은 무엇일까? 리디아의 정원, 그 동화책 관련된 동화책 같은 책이에요. 쉬운 책입니다. 아마 학부모님들은 대부분 아시는 책이죠. 핵심 정보라 그러면 리디아는 집을 일단 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리고 리디아는 꽃을 좋아한다. 그리고 리디아는 밝은 아이다. 이게 이제 핵심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구성이라는 것은 인물 간의 관계, 뭐 이런 거는 원래 사실 이런 이야기들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걸 다 하는데 그걸 빼고 그냥 인물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면 내용을 이야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적 구성이죠. 전체적 흐름. 발단은 뭐죠? 아버지의 실족으로 인해 삼촌과의 어떤 동거가 시작되는 게 발단이고요. 전개는 빵가게에 적응하며 건물을 정원으로 만든다는 것이 전개고, 절정은 옥상에서 꽃밭을 만들어 삼촌을 감동시키는 게 절정입니다. 여기서 위기는 없어요. 이 책에서는. 그 결말은 뭐다? 아버지의 취직으로 삼촌과의 아쉬운 이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결말이죠. 이게 이제 핵심 정보와 구성이라면 마지막으로 저자가 어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일까? 바로 저자는 긍정적인 리디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뭐 물론 이 메시지는 추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셔도 돼요. 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게 이 메시지는 저자한테 안 물어봤으니까. 저자한테 확인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책을 읽고 끊임없이 저자와 소통하려는 노력. 그렇게 함으로써 이 책을 더 깊게 볼 수 있는 거죠. 책에서 보통 사람들이 뭐 한두 개를 본다 하면 이런 소통하는 과정에서 책에서 10개, 20개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강의를 가서 책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와 선생님 그걸 어떻게 보세요? 왜? 저희는 더 깊게 보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어떤 핵심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그냥 뭐 글자 몇 개 읽고 나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책이 주는 어떤 다양한 유익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책에 더 깊이 들어있어. 책을 더 잘 인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자 핵심 정보와 전체적인 책의 흐름과 그리고 저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읽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의미는 뭐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일단은 의미는 뭐 글자를 읽는 것도 일단입니다. 그런데 진짜 읽어야 될 건 뭐다?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라. 뭐 그런 거죠. 결국은 뭐냐? 글에 담긴 뜻을 아는 겁니다. 가스레인지 좀 잘 봐. 가스레인지 뭐 열심히 보고 있으면 되나요? 아니죠. 엄마가 나가면서 가스레인지를 잘 보라는 거. 가스레인지 위에 뭔가를 올려놨는데 그 올려놓은 것이 넘치게 되면 끄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가스레인지 잘 보라 해서 가스레인지 매일 보고 있으면 저 달을 보시오 했는데도 사람들 손가락만 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왜 그런 행위를 하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읽기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묵독과 음독과 시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읽으세요? 묵독을 중요하시죠? 근데 이해가 안 되면 그렇죠. 소리 냈었죠. 시독은 언제 쓸까요? 잘 모르는 거야. 그게 아니고 이거 포토리나 그 속도법하고 비슷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뻔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나열식. 엄마가 시장 가서 고기도 사고 생선도 사고 뭐 사과도 사고 과일도 사고 과자도 사고 이거 꼼꼼하게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스킵하면서 읽으면 돼요. 이걸 이제 시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건 뭐다? 읽기는 가장 좋은 읽기. 효과적인 읽기는 음독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그 효과적인 읽기라기보다는 좋은 읽기라는 뭐다? 내가 잘 이해되는 읽기. 다시 말해 정보를 파악하기 좋은 읽기가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음독을 읽다가 이제 묵독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음독을 읽으시면 되겠죠. 근데 꼭 근데 속도가 늦어져요. 음독을 읽게 되면. 근데 묵독으로 읽어도 다 이해된다. 그럼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근데 묵독으로 읽다가 안 되면 음독을 읽었지만 음독이 안 된다면 어떨까요? 뭘 해야 될까? 베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신들이나 뭐 저희도 그래요. 책을 읽고 나서 항상 베껴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짧은 시간에 인지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독은 좀 소리가 내거나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소리 내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주로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읽기가 좋냐 나쁘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다? 내가 인지가 잘 되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읽기를 가속화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뭐다? 스키마죠. 준비 운동과 같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면 어때요? 훨씬 더 몸이 부드럽게 그리고 운동 효과도 높아지죠. 똑같습니다. 책을 폈을 때 1페이지부터 읽기보다는 저자의 어떤 생각 그리고 머릿말, 목차 뭐 등등등 읽고 나서 보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하죠. 머릿속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머릿속에서 새로운 그 관련된 정보들을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때 내가 가진 내부적인 정보를 끊임없이 해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어떤 정보가 들어올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뇌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보다는 내가 어떤 정보를 읽을 것이라는 것을 예령을 걸어주면 준비를 시켜주면 훨씬 더 이해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책을 좀 쉽게 읽고 그리고 모르는 책을 좀 어렵게 읽고 속도가 늦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말 목차, 저자 소개, 그리고 뭐 책 앞뒤에 나와 있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 그런 것을 읽으면 훨씬 더 읽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죠? 예, 뭐 스킨마의 개념에 대해서는 뭐 보시면 선지식이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읽고 사고하고 표현하기 중에서 읽기는 목적은 뭐다? 정보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읽기의 대상이 뭐가 된다? 책을 읽으면서 글자가 아니다. 글자가 담고 있는 의미, 다시 말해서 그 의미가 담고 있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얻은 그런 핵심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게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이구나. 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어지는구나 하며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한다? 저자가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그 저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게 바로 읽기의 대상입니다. 읽는 방법에는 음독과 묵독과 시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읽기가 좋다? 정보를 인지하는, 다시 말해서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읽기가 좋다. 상황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그 가속화시킬 수 있는 기술은 뭐다? 바로 스키마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읽기 기술, 다시 말해서 인지하는 기술에 대해서 인지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